자, 제가 과거 30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, 이 얘기는 왜 하겠어요?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사는 정말로 서울 아파트 가격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? 예,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럼 과거 한 30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화를 왔는지 이걸 보고, 그리고 나서 금년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건지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 가격을 조사한 거는 옛날 주택은행 아시죠? 예, 주택은행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. 감정원이 먼저 한 게 아니고, 예, 그 주택은행이 이제 국민은행으로 넘어온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가격 조사가,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게 빨리 된 게 아니고요. 86년도 아시안 게임이 있었을 때, 예? 그때부터 이 통계가 잡혔습니다. 그런데 이게 한국감정원의 어떤 주택가격지수하고 KB 주택가격지수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,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, 추이를 보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더 오래됐어요. 오래됐기 때문에 더 많은 추이를 볼 수 있어서 제가 KB 주택가격지수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이게 86년도부터 쭉 조사가 됐습니다. 8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금년 한 3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. 금년 3월까지 데이터. 쭉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전국입니다. 전국인데 지금 이쪽이 지금 지수가 안 나오는데 이쪽 지수가 20입니다. 20. 지금 현재 지수는 한 110, 한 5 정도, 104 정도 왔습니다. 그 소리 뭐냐? 86년도부터 지금까지, 예? 한 평균적으로, 전국적으로 바로 5배는 올랐다. 5배는. 예. 그런데 그 5배라고 하는 게 단지 숫자만의 5배가 아니고요.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다 고려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배 올랐다. 그러면은 86년도에 샀으면 당연히 5배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생각들 하지만은,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습니다.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전부 다 5배가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더 오른 지역이, 지금 10배가 오른 지역이 있고, 2배밖에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고, 그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전국적으로, 86년도 대비 한 5배 이상이 올랐다.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쭉 이렇게 오르는 시기도 있었지만, 이렇게 좀 정체 말고 침체기도 있었고, 소폭 오르다가 또, 자, 이거는 전국입니다. 했지만은 이렇게 대부분이 이 국소를 보면요, 급락했던 시기는 없어요. 전국적인 데이터로 보면은. 그렇죠? 그런데 이걸 지역적으로 보면은 또 급락했던 시기가 있습니다. 이건 지금 전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고, 네, 그래서 제가 서울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. 서울 중심으로. 왜냐? 여러분들이 결국 현재 지금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죠? 특히 경남, 울산이라든지 창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20% 가까이 떨어졌습니다. 그럼 20%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.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된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. 상당히 크다고, 20%면은. 자, 제가 시기를 연상시키기 위해서, 여러분들 연상시키기 위해서 뒤에 그림 사진들이 있죠? 예,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다 알겠죠? 아마 저기에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. 어찌됐든 시기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그림을 넣어놨고, 그래서 제가 정권별로 뚝뚝뚝 잘라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. 자,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색깔을 보세요. 이게 전국입니다. 전국이고. 자, 그 다음에 서울만 보면 빨간색입니다. 빨간색. 빨간색하고 이 전국적인 데이터가
일치하는 시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죠. 네. 이제 예를 들어서 2012년, 2013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맥을 못 쳤어요. 그렇지만 그 시기에 지방의 아파트, 특히 혁신도시가 끼고 있는 지방은 화랑했어요. 그러니까 숫자 86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이 가격 지수는 큰 그 오름폭은 한 5배 정도도 거의 비슷하지만은 시기별로 보면은 지방하고 서울이 같은 동조 현상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서로 달랐던 시기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어떤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할 때는 지역별로 나눠서 보셔야지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. 왜? 말 그대로 부동산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거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은 서울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. 자,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3번의 폭등기, 3번의 폭락기라는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은 하락기, 그 다음에 3번의 침체기, 30년 동안에. 예? 자, 그렇게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 앞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죠. 제가 그냥 통계도 별로 없어서 일단 사진을 뺐습니다. 자, 노태우 정권 때 보면은 초반에 가파르게 올랐죠. 예, 초반에 무려 얼마나 올랐냐면요, 약 한 2.3배가 올랐습니다. 예, 2.3배가 올랐어요. 그러다가 여기서 또 뚝 떨어졌습니다. 떨어졌지만 어찌됐든 반토막 이상은 안 떨어졌어요. 반토막 이상은 안 떨어졌어요. 제가 이제 그 시기별로 왜 저렇게 올랐고 떨어지고 한 것까지도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정부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그냥 침체기였습니다. 김영삼 정부 때는 침체기였는데 김영삼 정부 말에 뭐가 터지죠? 예. 그렇죠? 그래서 딱 여기서부터 김대중 정권 들어오면서 그냥 바로 폭락입니다. 폭락했죠? 그때 참 뭐 힘든 분들 많았겠죠. 그렇지만은 이 폭락폭을 보세요. 폭락폭을 보면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한 이 정도 선까지 폭락이에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기억하죠. 근데 그게 왜 그러냐? 실직과 이런 게 같이 겹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게 훨씬 더 컸던 거예요. 말 그대로 회사가 부도나고 남편이 직장을 잃고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또 집값까지 떨어지고, 그렇기 때문에 IMF 사태 하면은 집값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다고 생각하지만은, 그래, 폭락은 맞긴 맞아요. 맞지만은 이 폭을 보면은 오를 때의 폭에 비해서는 적잖아요. 적죠? 예. 그런데 이 폭락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짧아요.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때 금모기 운동하고 해서 우리가 빨리 탈출했잖아요. 상당히 짧은 시간에 폭락이었다는 걸 꼭 아셔야 돼. 근데 앞으로도 보시면은 폭락기가 있는데 폭락기가 대부분이 시간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까지의 공통점입니다. 공통점이 뭐냐? 폭락기가 있긴 있었지만은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. 여기 보시면은 이 폭락 기간이 채 1년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채 1년이 안 되는 순간에 이만큼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게 클 거고요. 예, 천천히 끄세요.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라 생활고까지 시달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은 자기 주변 여건, 삶의 질까지도 환경이 많이 바뀌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리 속에는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.
자, 그러면서 또 DJ 정부 때 쭉 올랐습니다. 보세요. 한 1년도 안 되게 푹 떠졌다가 쭉 올랐어요.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DJ 정부 때 이렇게 떨어진 이유나 이런 배경을 전 정권의 정책적인 거라든지 입주 물량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. 응? 왜냐면은 아파트라 하는 게 우리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딱똑 금방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잖아요. 시간을 요하잖아요. 응?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찾아볼 때는 DJ 정부 내에서만 요인을 찾는 게 아니고 전 정권의 요인을 보셔야 된다. 제가 지금 결국은 금년 하반기 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응?